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합격이 보인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략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인문논술 강사로 지금 현재 17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대치와 중계에서 계속 일선에서 고2부터 그다음에 N수생까지 고3 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 가지고 계신 브로셔와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거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와 종합과 논술, 요 세 가지가 수시 전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로 진행이 되는 정시. 이렇게 어떤 실기라든지 특수 전형들을 제외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좀 닿을 수 있는 전형은 요 네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등급과 조건에 맞춰서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오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제 1, 2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신과 관련한 기준입니다. 내신이 일반고 기준으로 3.5 이하 정도가 된다면 논술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6월 학평 수학 4등급 이하는 논술 필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6월 학평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평가원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학이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그 아이들이 다 한 등급씩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론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 발표 자료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가까운 그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수학이 3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6월에 N수생들 포함돼서 시작되는 시험에서 4등급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좀 봐주시면 내신이 2.5에서 3.5인 학생 그리고 3.5 이하인 학생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2.5에서 3.5인 학생들은 사실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이나 아니면은 수도권까지도 진학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목표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논술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이 3.0이 넘어서면 사실상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울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는 3.0이 넘어서면 이미 이제 논술을 생각하셔야 되지만 학종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기부의 정도에 따라서 3.5가 넘어서더라도 인서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5에서 3.5 해당되는 학생들은 논술을 자기 목표에 따라서 한두 장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5 이하라면 사실 논술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 영, 수, 사 4개 평균으로 해서 3.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논술은 3장 이상은 물론이고요. 한 6장까지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제 2번에서 6월 학편 수학 등급 4등급 이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시로 인서울 컷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수시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능 이게 제가 국수 영탐 순서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2, 3, 2, 2 이게 인문계 건동홍숙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탄성이
지난번에 이제 6일 날 지금 그 평가원에서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11명 그 만점자 중에 이제 4명 정도가 재학생이라고 한 건 매우 선방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같은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변별력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능도 이 기준에 수렴된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최근 3년 통합 수능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2, 수학 3, 그리고 영어 2, 그리고 사탐 2 이렇게 되는 것이 건동, 홍숙의 비인기 학과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6월 되면 지금 현재 최근 모의고사 등급에서 받는 것에 수학은 거의 90% 정도가 한 등급 떨어진다라고 했고, 근데 국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급에서 국어하고 수학이 한 등급씩 떨어지는 게 한 90%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보시면 논술의 효용성이 얼마나 큰가 이게 이제 더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 논술은 왜 그런 것이 가능한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논술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첫 번째는 그 내신 반영률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앞에 손보은 선생님이나 이한기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신 반영률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 조건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 없는 가톨릭 경기 당국이나 광운 아주 이런 학교들부터 최저 없는 연대 한양대까지 그러니까 논술 100인데다가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나 종합은 2년 6개월 준비한 결과로 대학을 가는 거지만 지금부터 마음 잡은 학생들이 사실 거의 더 많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최저 없는 대학들을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여기 최저가 2개 합 4인 학교도 있고 3개 합 6인 학교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3개 합 6인데 3년째 계속 그리고 이거는 사실 3년 더 이상이기도 하는데요. 통합 수능으로 제가 좀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대는 세계 합육 최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5대1, 6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교과나 종합 전형하고 비교했을 때 논술 전형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올해 학생들의 합격 결과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합격자 공개하는 설명회를 또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이전에 우선 가장 최근인 작년 합격자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등급을 공개해준 굉장히 고마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확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맨 위에 있는 학생, 서강대 사회학과 최초합, 이제 제 제자 학생들 중에서 지금 학생들의 자발적인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개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저 첫 번째 학생이 국어를 제일 잘했죠. 보시면 지금 수능 순서대로 국수 영탐 탐이거든요. 네, 근데 수학 봐주시겠어요? 지금 수학이 공개한 학생들, 명확하게 등급을 공개한 학생들 중에서 1, 2등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유난히 그런 아이들만 제가 모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 학생도 있고 2등급인 학생도 보이는데요. 수학은 1, 2등급이 문과에서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계는 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1명 그 만점자 중에 선독고 학생이 만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학생도 저희 학림에서 3년 동안 수강을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국수 영탐탐 중에 영어도 녹록지 않았죠. 이거 왜냐면 작년에 영어 어려웠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최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 보시면 이 학생들도 6월 모의와 9월 모의에서는 2합 4도 맞추고 2합 5도 맞췄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잘 포진해가지고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내신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신도 지금 3점 후반, 4점 중반, 5점 초반 혹은 공개 불가인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진짜 애원했거든요. 기왕 공개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 근데 학생들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개 불가는 사실 이제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5, 6이 다 넘어서는 학생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신도 당연히 4, 5, 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교과나 종합으로 합격하는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논술이 갭 차이가 크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붙으면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2개, 3개 붙은 학생들도 있죠. 이거는 어떤 필승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술로 대학을 가던 그 시절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신춘문예 글쓰기 같은 그런 논술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통찰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논술 아닙니다. 요약, 비교, 설명, 평가 같은 오직 분석적 글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 가능하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아까 제가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3학년 6월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되게 뒤늦게 깨닫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 강사들이 옆에 붙어서 계속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규 상담을 계속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계속 저희는 첨삭을 하니까 첨삭할 때마다 이리 와 앉아봐 하고 계속 멘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유용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등급뿐만 아니라 내신과 그리고 논술 성적까지 저희가 M 스위치에 매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하기 어려운 점이 논술 점수에 대한 감각은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나 종합 위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교과랑 종합이 아니어도 이런 다른 플랜이 있다는 걸 논술 점수로 매 시간 체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예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시로 6월 학평에서 국어 3, 수학 4, 그리고 영어 3, 사탐 2, 3 이렇게 받은 학생을 전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학생인 경우에는 정시로는 인서울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한성대나 아니면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여대 중에 추합까지 생각해서 조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면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정도 2합 5가 적정인 학생이잖아요. 이 학생인 경우에는 2합 5의 적정에 해당되는 혹은 3개합 8까지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숭실대, 숙대, 세종대, 동대, 경희대, 건대, 홍대까지가 논술로는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로는 인서울이 어려운 학생이지만 논술로는 요게 적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게다가 학생들의 논술 실력에 따라서 상향으로는 성대까지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까 최저를 막상 수능에서는 못 맞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정까지도 지원하기를 좀 요청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6월 한 달 혹은 9월 한 달만 보고 반짝해서 적정이나 상향 위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안정과 적정과 상향을 다 골고루 원서를 쓸 수 있게 하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정이라고 써 있는 학교들도 사실 교과나 종합으로나 정시로는 결코 안정이 아니죠. 근데 논술로는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1년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모든 대학들에서 다 출제하는 빈출 유형을 공부합니다.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이런 것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을 나눠요. 그래서 상위권대 반, 중위권대 반, 인서울 반 이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육모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원 가능한 학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는 이미 원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가 됐을 때는 자기가 원서 쓴 학교 수업만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치 커리큘럼을 가져간다면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일주일에 딱 한 번 4시간 수업하는데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논술은 어디까지나 플랜 B예요. 논술을 플랜 A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논술은 항상 정시 다음이에요. 근데 이게 정시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다음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3.5 이하라면 혹은 수학이 4등급 이하라면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병행인 건데 공부 시간의 배분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수능 공부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되지만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 딱 4시간.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을 끌고 가면 아까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플랜 B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6월까지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가볍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논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자부심으로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논술 수업은 사실 앞으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4시간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강의하고 논술 쓰고 첨삭하고 해제하고 이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첨삭을 강사가 직접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얼마나 옆에서 밀도 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강의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설명회 오시면 다양한 선생님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저는 설명회 하는 방식이 수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수업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어떤 선생님한테 맡길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업 플랜은 다 비슷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커리큘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와 잘 맞을 것인가 선생님이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필요한 점수대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문해력에 대한 걱정 많으시잖아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저만의 스킬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서강대 철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는데요. 철학과 가면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읽고 쓰고 분석하고 말하고 발표하고 계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비판적 글쓰기 수업에서 제가 늘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쟁점을 뽑아내고 핵심 키워드를 고르고 주장에 대한 근거, 논지가 몇 개나 되는지 다 찾고 그리고 배경, 관점, 함축, 기본 과정 다 걸러내고 이거 하면 국어 비문학에 대한 관여도 그리고 사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의 이름을 논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논술로 입시를 가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해력까지 높일 수 있는 게 논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 다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복습 다 할 수 있거든요. 결석도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좀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자료만 나눠줘서는 학생들은 절대 수동적이어서 학습되지 않아요. 계속 자극을 하고 저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칠판 한가득 늘 개요를 작성해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그 제시문 분석하고 이렇게 개요 작성하고 제가 매 시간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도 나눠줍니다. 모든 공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모방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제안해주는 답안을 보고 모방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문장을 고치는 게 가독성이 좋구나. 이거에 대해서 한 그 6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편 끝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별 수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려고 제가 이런 구체적인 상담과 그리고 그런 꼼꼼한 수업과 그리고 학생들 옆에서 밀도 있게 입시 멘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정말 그 많은 학생 중에 일부이거든요. 공개를 해준.
이거를 잘 보시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꿈꾸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브로셔와 같이 그 합격 수기도 다 모아서 드렸어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합격 수기를 써주는 강사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논술이 중요하다는 걸 후배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료 가져가셔서 자녀분들하고 한번 공유하시고 하면 입시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줄일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강의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6시, 이렇게 평일반 하나, 주말반 하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개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중계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치는 평일에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와 대치를 계속 수업을 하면서 입시의 최전선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좋은 강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학생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설명회도 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긴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